야, 거기서 지금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는지 알아? 손흥민이든 뭐든 상관없어. 여기서 네가 특권을 누릴 생각이면 당장 그만둬. 저기요, 저도 그냥 탑승 대기 중인데 뭘 그렇게까지 따지세요? 따지는 게 아니라 규칙을 말하는 거야. 사람 많을 때야 적당히 넘어가 주지만 오늘 같은 날 굳이 네가 늦게 탄다고 봐줄 이유가 없어. 특히나 네가 누군지 아니까 더 그러는 거야. 네? 제가 누군지 알아서 오히려 더 그러신다고요? 그래, 다들 너를 스타라고 부르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여기서는 안 통해. 빨리 차 타든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 먼저 보내.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승객이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저 직원이 너무 공격적이잖아.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렸지만 어느새 모두의 시선이 손흥민과 그 직원을 향하고 있었다. 대합실처럼 마련된 픽업존에서는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졌고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보시다시피 저도 그냥 탑승하려고 기다리던 사람이고 내 순서가 되어서 앞으로 온 건데 왜 이렇게까지 내게 적대적이신지 모르겠네요. 적대적? 네가 시간 끌어서 다른 사람들 대기 다 늘어나면 책임질 거야? 스타니까 특별 대우 받으려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저 역시 줄 서서 기다렸고요. 부탁입니다. 지나치게 저를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주세요. 어디선가 저건 너무 심한데? 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직원은 씩하고 비웃으며 주변을 한번 훑었다. 이봐, 다들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거 보이지? 너야 유명인이라 이 장면이 SNS에 퍼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도 생각해. 여기서 조금이라도 봐주면 나중에 우리 회사가 고생하게 될 거라고. 저야 뭐 제가 만약 조금 늦어진 게 문제라면 사과드리죠. 하지만 제가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특혜를 요구한 적은 없습.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오해예요. 오해? 오해는 무슨? 평소에 스타들이 오는 날은 늘 분란이 일어나더라. 한 번도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걸 본 적이 없어. 건물 앞을 진을 치고 늦게 오고 늦게 타고 그리고는 제가 손흥민인데요 하면서 통과하려 들잖아.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연예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소문일 수도 있잖아요. 전 단지 오늘 여기서 차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웃기지 마. 네가 손흥민이라 더 신경 쓰이는 거라고. 기분 나쁘면 어쩔 건데? 너도 날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회사 지침대로만 행동하는 거니까. 주변을 둘러보던 사람이 작게 속삭였다. 와, 저 직원 태도가 너무 심한데? 그러게. 저 정도면 갑질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은 이 상황 그냥 찍어서 SNS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손흥민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며 불편한 기사액을 드러냈다. 여기는 서울 시내 중심가라 늘 붐빈다. 하고 작게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처음 보는 광경인데 이거 계속 지켜봐야 하나? 하고 궁금해하는 이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러게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엄청난 일이 터질 것 같은데. 라며 호기심에 휴대폰을 살짝 들어 녹화 버튼을 누르는 소리도 들렸다. 저기, 이곳은 코리아 라이드쉐어 측에서 운영하는 공식 픽업 존이니 원래 예약 시간 맞춰서 대기하다가 탑승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 생긴 건가요? 하고 한 관리자가 다가오며 상황을 살폈다. 관리자님, 이 사람이 시간이 이미 지나서 늦었는데도 계속 앞에서 서성이는 바람에 뒤에 있는 승객들까지 꼬여버렸어요. 게다가 알다시피 유명인이라면 늘 불편만 끼치고 간다고요. 전에 다른 스타들도 그랬잖아요. 손흥민은 착잡한 표정으로 중재를 기대하며 관리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조회송함니 분명 제 차례여서 앞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저도 티켓을 확인했고 호출 차량이 도착했다고 떠서 안내받았는데 갑자기 공격적인 말을 들어서 당황했어요.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립적인 톤으로 말했다. 이해합니. 그런데 직원이 주장하는 바도 확인해 봐야 하니 혹시 예약 시간을 몇 시로 잡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작게 설명했다. 네, 지금 보시면 도착 예정 시간이 딱 이 시각으로 표시되어 있고 기사님이 좀 늦는다고 문자를 주셔서 그게 맞춰진 시간이거든요. 전 한 10분 정도 전부터 나와서 기다렸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럼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직원분이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제가 같이 해결해 보겠습. 그리고 손흥민 씨 맞으시죠? 네, 맞습. 그냥 오늘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려고 라이드쉐어 호출을 한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네요. 직원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관리자님. 그래도 저 사람이 서류상으로 시간이 겹치거나 꼬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예인인 이상, 규칙이고 뭐고, 융통성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떠들고 다닐 거라고요. 다른 승객들이 흥분한 기색을 띠며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직원님, 지금 말씀 너무 심하시네요. 손흥민 선수도 그냥 고객 아니에요. 이렇게 대하는 건 부당하죠. 야, 그래도 축구 선수에다가 국가대표인데 왜 저렇게 막 대하냐? 국가대표라는 게 뭐가 중요해? 잘못이 없는데 저렇게 구는 게 문제지. 이 시점에서 관리자조차 분위기가 과열되는 걸 느끼고 손을 내저었다. 진정합시다, 다들.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괜히 감정 싸움 할 필요 없어요. 그때 손흥민은 조용히 한숨을 쉬고 억울함을 억누르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등하게 대우받고 싶습. 제가 유명해서 특혜를 바라거나 특권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 웃기고 있네. 스타라는 것 자체가 특혜잖아. 그러니 네가 뭘 하든 화제거리가 되지. 죄송한데 그런 말은 조금 지나치신 것 같네요. 뭐 저보고 스타로서 이익을 보지 말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제 돈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한 구석에서 구경하던 중년 남성이 머리를 긁적이며 나섰다. 이봐요. 저도 기사인데 한두 번 손흥민 선수를 태워본 적이 있어요. 평소에 손님 대하듯 하다 보면 아주 예의 바르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직원분이 왜 이리 나를 세우시는지 의아하네요. 직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고 중년 남성을 쏘아보았다. 뭐 개인적 경험일 뿐이죠. 저도 현장에서 피해를 본 적이 있으니 이러는 거고요. 중년 남성이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예전에 다른 유명 인사가 지체해서 회사에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 있나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전부 유명인 때문에 생긴 혼란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차단하려는 거예요. 특별 대우 요구가 들어올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 손흥민은 살짝 분노가 올라오는 듯 보였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한 번도 특별 대우를 달라고 한 적은 없습. 그리고 늦게 타거나 남들보다 먼저 새치기 한 적도 없고요. 그럼 왜 늘 기사들이 힘들어하겠어요? 보디가드가 길을 막거나 스태프들이 먼저 우르르 탑승해서 혼선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닌 적도 없어요. 오늘은 혼자 왔고 지금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유명인이라는 카테고리가 문제야. 다 한 통 속으로 보인다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개인 악감정 같은데. 저 직원이 뭔가 트라우마가 있나 봐. 그래도 손흥민이 뭘 잘못했나? 오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관리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진짜 여기서 더 소란이 커지면 회사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결국 양쪽 다 손해예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겠죠. 특히 예약 시간 문제나 스타가 타기 힘든 구조라면요. 그러자 직원이 비웃으며 짧게 내뱉었다. 시스템 개선이요. 스타랑 연예인 때문에 따로 배려 모드 같은 거 만들어야 하나 보죠? 그냥 우리처럼 일반인 대하듯 똑같이 하면 되는 걸 무시하고 말이에요. 그 순간 또 다른 회사 관계자가 달려왔다. 사장님,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지금 소셜미디어에 사진 올라오기 시작해서 본사 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회사가 난처해질 것 같은데요. 한참을 지켜보던 젊은 여성 승객이 손을 번쩍 들었다. 죄송한데요. 저는 아까부터 이 모습을 찍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손흥민 씨가 과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시간을 끌지 않았습. 오히려 먼저 픽업존으로 와서 묵묵히 기다렸어요. 제가 영상 있으니까 회사 측에 제출할까요? 그건 직원이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관리자가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려고 시도했다. 그 영상, 혹시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까요? 잘못이 있다면 분명 사과를 해야겠고,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합니. 안 그래도 본사 측에서 드라이버나 직원이 승객에 대해 편견을 갖고 대하는 문제가 불거졌었거든요.
직원은 여전히 고집스러웠다. 아니, 일단은 다른 승객들도 불편하니까 손흥민 씨를 뒷순위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 특별히 스타라면 그런 감수도 해야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반발했다. 지금 순서대로 타는 게 맞는데 뒷순위로 돌리라니요. 그건 완전 차별 아니에요. 스타는 기다려야 하고 일반인은 먼저 태운다는 규정이라도 있어요. 손흥민은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 저도 시간 맞춰 왔고 제가 일부러 늦게 탑승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말이죠. 피해는 이미 일어나고 있어. 네가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혼란이 생긴다고.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제가 투명인간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서 있었는데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이 직원을 그냥 내보내야 하는 거 아냐? 저건 그냥 개인 감정 폭발이지 업무가 아니잖아. 그 목소리들을 듣고 관리자는 애써 가라앉힌 목소리로 요청했다. 모두 잠시만요. 부탁드립니. 저희가 지금 서로 오해를 풀고 정당하게 해결해야지 다 같이 흥분하면 상황만 나빠집니다. 그때 갑작스레 다른 앱 개발자 팀원이라고 소개하는 인물이 달려왔다. 안녕하세요. 전 이 회사 플랫폼 관련 기술개발팀 소속 김주환입니. 사실 요즘 VIP나 특별 도움이 필요한 승객분들을 위한 추가 기능을 고민 중이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 뭔가 필요성을 실감하네요. 직원은 코웃음을 쳤다. 결국 특혜를 만들어주겠다는 거군요. 연예인이랑 스타들만 편해지겠지. 김주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특혜라고 하기보다는 특수 상황에 대한 배려 모드임니. 꼭 스타가 아니더라도 신체적 불편이 있는 승객이나 고령자, 임산부, 아이를 동반한 승객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컴패셔네이트 드라이버 모드라는 이름으로요. 손흥민이 잠시 김주환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 모드는 정확히 어떤 기능인가요? 예를 들어 승객이 사전에 보행 속도가 느리다거나 아이를 동반한다거나 주목받기 싫은 상황 같은 걸 표시해 놓으면 드라이버가 그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천천히 기다린다든지 픽업 존이 분리된 곳에 마련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관리자가 그 설명을 듣고 조금 안도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그렇다면 연예인이나 공인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 있는 승객들이 편리하겠네요. 괜한 오해도 줄고요. 그러자 직원이 살짝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여전히 걸걸한 톤을 유지했다. 그런 문제는 그런 탑승 모드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더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김주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증이나 상황 증명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무조건 나는 스타니까 특별 대우 같은 말이 안 통하도록 하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한 구석에서 지켜보던 중년 기사도 이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그럼 나처럼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 이동해야 하는 기사도 도움이 되는 기능인가요? 난 드라이버지만 혹시 예시에 맞춰 여쭈어보는 거예요. 김주환이 웃으며 답했다. 드라이버용 모드도 별도로 고려해 볼 수 있죠. 이건 승객만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모빌리티 시스템 전체를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직원은 씩씩거렸지만 더 이상 큰 소리는 내지 않았다. 회사에서 그걸 하겠다면 난 할 말 없고요. 다만 지금 난 여기서 스타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피해 본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때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앞쪽으로 조심스레 걸어오며 작게 말했다. 저기, 혹시 제가 먼저 탈 수 있을까요? 다리가 아파서 서 있는 게 좀 힘들어서요. 직원은 손흥민을 흘끗 보더니 마지못해 할머니를 먼저 안내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 지금 다들 시끄러우니 편하실 때 얼른 탑승하시면 됩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조금 비켜드렸다. 어르신, 조심해서 올라타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도왔다. 이를 본 직원은 순간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몸을 비켰다. 할머니가 탑승을 마치자 다시 한번 주변은 묘한 긴장감으로 조용해졌다. 관리자가 손흥민과 직원을 번갈아 보며 중재를 시작했다. 우리 다시 차근차근 정리합시다. 손흥민 씨는 예약 시간에 맞춰서 여기 오셨고 실제로 늦지 않았다는 증거도 있어요.
직원분은 이전에 겪은 문제 때문에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직원은 작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죠. 제가 불친절하게 대한 부분은 인정합니 하지만 저도 그동안 쌓인 게 있어서 연예인들, 특히 유명 스타가 온 날은 한두 시간씩 대기 시간이 꼬이기도 하고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그렇더라도 당사자께서 실제로 불편을 끼친 적이 없다면 무작정 똑같이 대하면 안 되죠. 게다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곤란합니다. 제가 과했네요. 직원이 고개를 약간 숙이자 주변에서 살짝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도 계속 공격적으로 대하셔서 순간 감정이 많이 올라왔습. 사실 저도 유명세 때문에 불편한 시선을 받거나 모든 사람이 저를 환영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최소한 이런 서비스 이용할 때만은 제가 다른 승객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싶어요. 그 순간 다른 승객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다. 맞아요. 아까 찍은 영상 보면 손흥민 씨가 별다른 요구한 적 없었어요. 저기 이 직원분이 자꾸 스타는 특혜만 바라본다고 해서 그래요. 근데 손흥민 씨는 그런 태도 안 보였어요. 이 일 다들 SNS에 올릴 텐데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하네요. 회사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낮추었다. 먼저 저희가 사과드리겠습. 해당 직원의 태도는 저희 회사 공식 방침과 어긋나는 행동이었고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직원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표정을 하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 손흥민 씨에게 개인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투영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얼마 전에 또 다른 스타 때문에 한번 난처한 상황을 겪었어요. 그 사람은 막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여러모로 규칙을 무시했고 제가 그걸 제지하려다 크게 혼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손흥민 씨도 똑같을 거라고 단정지었네요.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심정은 이해합니 하지만 제게 화풀이를 하시면 저도 억울하죠. 오늘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대립하게 됐지만 잘 수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나도. 우리 회사 시스템을 지키려 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던 것 같네요. 그동안 쌓인 불신이 컸어요, 솔직히. 유명인은 무조건 갑질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주변 승객들도 차분히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너무 일반화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전 손흥민 선수 보면서 언제나 성실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해결된다니 다행이네요. 관리자는 곧장 발표하듯 말했다. 본사와도 긴급히 연락했습.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일시적으로 컴패셔네이트 드라이버 모드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네요.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발견하고 추후 정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한답니다. 김주환이 즉시 반응했다. 오, 정말 빠르네요. 일단은 저희가 구상했던 앱 프로토타입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저도 가능하다면 사용자 피드백 받아서 계속 업데이트 해 볼게요. 직원은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지만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우선 사과를 받았으니 저도 괜찮습. 다만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려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겠죠. 더 이상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선입견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이 없어야 할 테니까요. 관리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손흥민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 저희 회사는 이 일을 계기로 전 직원 재교육과 새로운 기능 도입을 포함해 서비스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네, 저도 크게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다른 사람들도 상처받겠죠. 그냥 평범한 승객으로 대우해 주시고 규정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잔잔히 박수를 치며 화해 무드를 조성했다. 이제 잘 해결됐나 보네요.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결국 시스템 개선이 답이네. 손흥민도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직원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네요.
앞으로는 저도 승객을 한 명 한 명 편견 없이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저도 언제나 응원하겠습. 저 말고도 도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세요. 곧이어 관리자가 무전으로 뭔가를 지시하자 스피커에서 안내가 흘러나왔다.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시스템 점검을 위해 잠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새로운 지원 모드를 시범 적용하려고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대기 시작하자 손흥민은 자리를 뜨려다 한 번 더 직원에게 말을 건넸다. 앞으로도 힘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시면 어떨까요? 저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직원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어떤 스타들은 정말 불합리한 요구를 해서 제가 질려버린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또 모든 사람이 같진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결론이네요. 저도 다시 만약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서로 존중하며 편하게 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젠 제 의무이기도 하니까요. 곧바로 회사 관계자가 무언가 종이 문서를 내밀며 말했다. 우리 아까 제안했던 컴패셔네이트 모드, 일단 오늘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고 실제로 희망 승객에게 적용할 예정이니 내부 직원 회의도 잡혀 있으니 개선 요청 사항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김주환이 그 서류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네, 모두 같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 나오겠죠.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은근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씩 건넸다.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건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소외되던 사람들도 좀 더 신경 써줄 거고. 참여하면서 의견 내면 좋을 것 같네. 손흥민이 이렇게 긍정적 역할을 할 줄이야.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살짝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저 그냥 이용객 중 한 명일 뿐인데. 그래도 이렇게 일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네요. 제게도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느닷없이 손을 흔들며 말을 걸었다. 손흥민 씨. 평소에 SNS에 뭘 많이 올리지는 않는 편이시죠? 혹시 오늘 일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라도 남겨주시면 변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음, 사실 저는 사생활 노출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두 마디쯤은 해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너무 자극적으로만 퍼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맞아요. 자극적으로 기사화되면 괜히 갈등만 커지니까요. 직원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한 짓이 크게 퍼지진 않을까. 걱정이네요. 손흥민이 그를 돌아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고 사과했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모두 이 상황을 통해 배우고 앞으로를 바꾸겠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 저도 앞으로 제 일을 하면서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를 태웠던 차가 떠나고 새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거기엔 노약자, 어린이 동반 가족, 그리고 일반 승객들도 뒤섞여 있었다. 직원은 한결 차분해진 태도로 사람들을 안내했다. 순서대로 타시면 됩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곧 관리자가 확성기를 통해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드쉐어 픽업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 오늘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컴패셔네이트 드라이버 모드를 적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나 사전에 신청한 승객은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 모든 승객은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누구나 빠르고 정확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에 주변 승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 좋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나도 편하겠다. 일하는 사람들도 편해지고 괜한 분쟁도 줄겠네. 역시 공개적으로 문제가 터지니 빨리 바뀌는구나. 손흥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박수를 쳤다. 직원도 관리자를 따라 박수를 치며 작게 웃었다. 내가 너무 불같이 화를 내서 상황을 악화시켰네. 근데 이렇게 결말이 좋아지니 오히려 다행이지. 네, 서로 감정만 폭발시키고 끝났다면 최악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잘 마무리되고 앞으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일도 의미가 있겠죠. 고맙습.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그때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탑승을 마치고 드디어 손흥민이 예약한 차량이 도착했다. 기사는 창문을 내리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씨 맞으시죠?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괜찮습. 저도 여기서 우여곡절이 조금 있어서요. 기사는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괜히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기사님 탓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은 새로운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잘 부탁드려요. 손흥민이 차량에 오르자 픽업존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작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잘 가세요. 파이팅!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좋은 모습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그 가운데 직원이 정중히 고개를 숙여 배웅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손흥민은 창문을 내리며 작게 손을 흔들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파이팅! 차가 서서히 출발하자 한 무리의 승객이 서로 대화를 나눴다. 결국 시스템이 조금씩 바뀔 거라는데 기대해도 되겠지? 그럼 손흥민이 이런 데서도 본보기를 보여주니까 회사도 안일하게 넘길 수 없을걸. 맞아. 아무리 스타라 해도 일부 직원들이 편견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는 잘 해결되려나? 회사 관리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직원들에게 알리는 공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차별적 발언이나 편견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겠군. 그리고 컴패셔네이트 드라이버 모드도 조금씩 알리는 안내문을 만들자. 주변에서 몇몇 직원이 네 하고 답했다. 그 광경을 본 승객들은 뭔가 진짜 바뀌겠다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한편 SNS를 통해 이 상황을 간단히 전한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 라이드쉐어 픽업 조언에서 손흥민이 직원에게 무시당함. 대립 끝에 사과받고 시스템 바뀐다고 함. 뭔가 놀라운 전개라는 내용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체로 이번 일은 긍정적으로 수습되는 분위기라며 회사 측의 빠른 대응을 칭찬하는 반응도 많았다. 그날 저녁 기사와 동승한 손흥민은 이동 중 간단히 SNS 라이브를 켰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함께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방송은 길지 않았지만 시청자들은 응원 댓글을 남기며 호응했다. 역시 손흥민, 멋지다. 라이드쉐어 직원이 무례했다는데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네요. 다음에라도 또 이런 문제 있으면 소통해 주세요. 다음 날 회사 측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최근 픽업존에서 발생한 스타 고객 관련 오해를 계기로 회사는 컴패셔네이트 드라이버 모드 시범 운영을 포함하여 전 직원 드라이버 재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어서 손흥민 씨께 감사드리며 모든 승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문구도 덧붙여졌다. 직원은 오후 늦게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손님을 불쾌하게 한 점 깊이 반성합니. 앞으로는 편견 없는 시선으로 모든 승객을 대하며 저 스스로도 더 성숙해지도록 노력하겠습.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회사와 고객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글에는 많은 동료가 댓글로 격려를 남겼다. 용기 있는 인정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들 본받아야 하죠. 이번 기회로 회사가 더 성장할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후 사장 이름으로 전체 메일이 발송되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떤 자세로 수습하고 개선하느냐입니. 앞으로 컴패셔네이트 드라이버 모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회사 내부를 넘어 다른 플랫폼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도 비슷한 모드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야? 최근 기사 보니 고객 차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던데 여러 경쟁사도 앞다투어 내부 회의를 시작했고 시민단체들도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되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며칠 뒤 손흥민은 SNS에 짤막한 글을 남겼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니 필요한 배려도 다릅니다만 모든 이용자가 같은 인격적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그 글은 수많은 공감을 받았고 댓글창에는 늘 응원합니다. 당신의 발언에 힘을 얻었어요. 이런 일이 더 줄어들면 좋겠네요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댓글은 당신이 받은 부당함을 이렇게 건설적으로 바꿔주다니 역시 멋져요 라는 메시지였다. 손흥민은 그 댓글 아래에 함께 만들어가요 라고 답글을 달았다. 한편 사건의 핵심이 되었던 직원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뒤 사무실에서 동료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이렇게 털어놓았다. 사실 나도 축구팬 중 하나였는데 괜히 그날 기분이 나빠서 손흥민 선수를 적대시해버린 것 같아. 제일 후회되는 건 그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고 손님인데 난 편견부터 앞세웠다는 거지.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그래도 너 이번에 제대로 반성했고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됐잖아. 괜찮아. 맞아. 덕분에 앱 개발팀이랑도 좀 더 협업하게 됐고 사소한 배려라도 제도화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앞으로 다른 스타나 유명 인사가 와도 아니 누구라도 무조건 싸잡아 몰아붙이지는 않을 거야. 그들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수많은 택시와 라이드쉐어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한 번의 실수와 갈등이 이렇게 큰 변화를 부를 줄은 아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내 사내 게시판 마지막 공지에는 회사 대표의 짧은 메시지가 추가되었다. 모든 손님은 소중함니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분들께는 우리가 한 발 더 다가가겠습. 이 작은 변화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계속 의견 보내주세요. 같은 시각 앱 업데이트 공지가 푸시 알림으로 전 이용자에게 전송되었다. 새로운 탑승 지원 기능 컴패셔네이트 드라이버 모드가 테스트 버전으로 도입되었음. 어린이, 노약자, 몸이 불편하신 분뿐만 아니라 조용한 탑승을 원하는 분, 주목을 피하고 싶은 분들 모두 컴패셔네이트 옵션을 선택해 보세. 여러분의 의견을 통해 더욱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차를 탄 많은 사람이 그 알림을 보고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나왔네. 이거 손흥민 사건 영향인가? 쓰임새가 많을 듯. 한번 써봐야지. 어쩌면 이 작은 진전이 더 큰 변화를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이 서비스를 통해 편견 없이 이동하고 또 누군가는 마음속 응어리를 풀며 새로운 시각을 배우겠지. 그렇게 서울 한복판의 한 픽업존에서 빚어진 갈등은 의외의 진전을 만들었다. 손흥민도 회사 직원도 그리고 이를 지켜봤던 많은 이들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날 SNS 라이브를 찍었던 젊은 여성 승객이 친구에게 쪽지를 보내며 말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앞으로 혹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똑같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겠어. 다들 알면, 아, 이럴 땐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해야 하는구나 하고 깨닫겠지. 그 친구는 맞아, 이번 일로 우리도 배웠잖아. 그리고 내일도 뭔가 더 흥미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계속 지켜보자. 라며 가볍게 웃었다. 그러자 젊은 여성 승객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다들 함께 바뀌어가는 거야. 구독하고 계속 소식을 챙겨봐야지. 다음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네. 이야기는 그렇게 서울 시내 곳곳으로 퍼져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 한마디는 모든 이의 진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처럼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